안녕하세요. 징기스칸 부동산 중개법인 민승기 대표입니다. 이렇게 저희 사이트에 이렇게 오신 우리 회원님 분들, 우리 징기스칸 가족분들이죠, 이제. 우리 징기스칸 가족분들에게 제가 이 경매 입찰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가장 기본적인 경매 노하우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자리를 마련을 했고요. 요번 강좌는 경매 실전 경매에 대해서 제가 이 운영을 하면서 회사를 운영을 하면서 경매에 관련된 노하우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징기스칸 가족분들한테 아주 아낌없이 제가 모두 다 이렇게 다 공개하겠습니다. 자, 한번 자료 보시고요. 자료를 보시면 저는 현재 징기스칸 부동산 중개법인을 운영하고 있는 대표고요. 이번 경매 강좌에서는 현장 조사할 때 어떤 부분이 가장 중요한지 또 어떤 부분을 체크를 해야 되는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아주 꼼꼼하고 세분하고 구체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릴 텐데요. 이것만 아셔도 경매 입찰하시는데 아무 문제 없다라고 자신 있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실전 경매 노하우 집중적으로 제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첫 시간에는 빌라, 우리 징기스칸 가족분들 관심이 아주 많으실 텐데 빌라, 흔히들 다세대 주택이라고 그러죠. 이 부분에 대해서 현장 조사, 입찰 들어가기 위해서는 현장 조사가 필수겠죠. 그래서 현장 조사를 할 때 어떤 부분을 중점적으로 체크를 해야 되는지 제가 조사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지금 보시면 금액적인 부분과 또 하자적인 부분과 위치적인 부분을 제가 중점적으로 이렇게 큰 카테고리로 한번 구성을 해봤고요. 이제 부분적으로 한번 들어가 보면 금액적인 부분에서는 제일 위에 보시면 시세조사, 당연히 우리 경매물건 들어가시려면 시세조사 해야 되겠죠. 그래서 내가 시세조사를 할 때도 막연히 그냥 이게 얼마인가, 이게 얼마에 써야 되나 이런 생각을 갖고 현장 조사를 하시는 게 아니라 실제 내가 이 물건을 취득하고 났을 때 내가 얼마 정도에 팔아야 되는가, 이 물건을, 이런 부분을 체크를 해 보셔야 되고, 또 마찬가지로 내가 이 물건을 살 때 어느 정도 금액에 지금 시세가 형성되어 있는지를 체크를 해 보셔야 돼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국토해양부 실거래가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를 확인을 해 보셔야 되고, 또 마찬가지로 해당 물건의 기존의 경매로 진행됐던 사례들이 있으면 그런 부분들도 체크를 해 보시고, 또 인근의 빌라들이 어느 정도 금액대에 낙찰이 됐었는지 이런 것도 체크를 해 보셔야지 대략 내가 입찰 들어가자 하는 물건의 가격을 산정할 수가 있어요. 가늠을 해볼 수도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현장을 가셨을 때 물론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들려서 확인하는 방법도 있고, 또 인터넷으로 확인하는 방법도 있고, 또 주위 사람들한테 확인하는 방법들도 있을 텐데, 이렇게 조사를 하다 보면 시세가 주위에 형성되어 있는 시세는 예를 들어서 한 2억 정도인데 가격이 그 경매 나온 물건만 3억이라고 그러든지 아니면 1억이라고 그러든지 이렇게 시세가 터무니없이 높게 측정이 되거나 낮게 측정이 된 물건들은 우리 징기스칸 가족분들은 반드시 주의하셔야 돼요. 이런 물건. 자, 흔히들 저희들 하는 말로 짜고 치는 물건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물건들은 반드시 주의해서 염두를 하시고 주의해서 체크를 해 보셔야 되고요. 마찬가지로 빌라는 아파트하고 좀 틀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시세라는 게 정확치가 않아요. 어떤 기준점이 딱 잡혀져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부동산 자체가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군다나 빌라 같은 경우는
실제 그 경매 나온 물건이 얼마 정도의 전세가 형성되어져 있고 월세 시세가 얼마인지 이런 부분도 체크를 해보셔야 돼요. 예, 그래서 이런 부분을 체크를 하셔서 실제 매매가가 어느 정도 될까라고 좀 유추를 해보실 수 있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체크를 해보셔야 되고, 우리 제가 이렇게 경매를 하다 보면 대부분 빌라 아파트를 선택하시는 분들 중에서 당연히 아파트를 많이 선택을 하십니다. 자, 이유가 뭐냐면 아무래도 환경적인 부분도 있고 가격적인 메리트 부분도 있고 추후에 매입을 한다고 해도 취득을 한다고 해도 이후에 5년이 지나건 10년이 지나도 가격의 변동성이 아직까지는 지금 현재 시점까지는 큰 변동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을 가지시고 아파트와 빌라 중에서는 당연히 아파트를 많이 선호를 하시는데, 실제 제가 이렇게 경매 현장을 가서 낙찰을 받아보고 임대를 놓게 되면 임대 수익 자체는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뭐냐면 임대료 자체가 예를 들어서 아파트가 5천에 100 정도라고 그러면 빌라 같은 경우는 뭐 3천에 70, 3천에 80 뭐 이렇게 지금 형성이 돼 있기 때문에 임대 수익률 자체는 큰 차이가 없지만 실제 매매가는 굉장히 차이가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도 좀 염두를 해주시고, 마찬가지로 빌라 다세대 현장 조사 가셨을 때 관리비하고 공과금 부분 체크하셔야 됩니다. 아파트도 마찬가지고 다른 물건들도 마찬가지지만 빌라 같은 경우는 주체에서 하는 게 정확하게 알아보기가 쉽지가 않기 때문에 이 부분 지금 보시다시피 체크를 해보셔야 되는데, 이 단순한 금액만 체크하는 게 아니라 이 공과금 내역, 체납된 내역을 보고 실제 그 안에 사시는 분, 점유하시는 분의 재정 상태도 확인해 보실 수가 있어요. 당연히 힘드니까, 경매 나왔으니까 당연히 힘들겠죠. 그러다 보니까 관리비도 체납될 수도 있지만, 제가 이렇게 경매 물건을 접하다 보면 의외로 생각보다 많은 물건들이 관리비를 잘 내는 경우도 많이 있고요. 또 마찬가지로 이런 관리비를 통해 재정 상태를 알아볼 수도 있지만 이분이 점유하는지 여부도 체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부분도 염두를 해주셔야 되고, 마찬가지로 고급 빌라를 제외하고는 뭐 우리 그 징기스칸 가족분들 보시면 빌라가 뭐 관리사무소가 있나요? 대부분 그 라인에서 대표를 선임을 하셔서 그분이 이제 뭐 이것저것 비용을 걷고 이렇게 진행을 하지, 빌라 자체에 어떤 관리사무소장을 이렇게 둘 수 있거나 이런 형편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체크를 반드시 해보셔야 되고, 밑에 요 부분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도시가스인지 LPG인지 반드시 확인하라. 자, 이 부분이 뭐냐? 겨울철에 난방비가 말도 못하게 들어갑니다. 아마 우리 회원분들 중에서 LPG 빌라 다세대에 사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자, 후회 많이 하실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을, 비용을 내가 산다고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비용을 앞으로 얼만큼 적게 들어가는지, 또 마찬가지로 임차인 입장에서도 임대를 놓을 때라도 이런 부분이 굉장히 마이너스 요인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입찰 하시기 전에 도시가스인지 LPG인지도 반드시 확인을 해보셔야 됩니다. 저희도 가끔 이 부분 놓치는 경우가 있는데 반드시 염두를 하셔야 돼요. 자, 그리고 건축물 대장도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건축물 대장상 현안 용도에 따라 취득세 부과 금액이 상이하다고 이렇게 기재가 되어 있는데, 이게 뭐냐? 1층은 대부분 피로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주차로 사용하고 있고, 2층에 이제 실질적으로 주거용으로 쓰고 있는데, 이 건축물 대장을 띄워보면 2층이 근린생활시설이나 사무소로 기재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럴 때는 취득세 부분이 주거용일 때랑 업무용일 때랑 금액이 너무나 틀리기 때문에 생각지도 못한 비용이 발생되고, 또 이러한 부분 때문에 밑에 써 있는 경락잔금 대출 가능 금액도 굉장히 틀려집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반드시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자, 요 사진 보시면 제가 이제 임장을 가갖고 실제 안에 계신 분들하고 이렇게 만나서 얘기를 하는 장면을 제가 이렇게 사진을 담았습니다. 이렇게 조사를 꼼꼼히 하셔야 됩니다. 자, 요번에는 이제 그 하자 건물의 하자든지 이 물건 자체의 하자에 대해서 설명을 할 텐데 요 부분은 잠시 쉬었다가 다시 시작하겠습니다.